탄핵 반대 세력 이들이 반탄연대를 구성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투력 있는 반탄연대가 구성되어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탄핵은 덮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해결 안 하고 뭐 반문연대, 빅텐트 등을 떠드는 무리는 문정권을 도와주는 무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작자들 때문에 문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툭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발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한다면 아마 정치인, 방송인 등 엄청난 인간들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마약을 했네, 미래를 했네, 구술했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떠들어댔습니까? 반드시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국에 있는 이 정권의 잣대로 그 법을 집행하면은 무사할 자들이 얼마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몇 날 며칠을 조국 문제로 뜨겁습니다. 유튜버들도 며칠을 조국 문제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버들은 왜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방송을 안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것은 박근혜 탄핵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반탄연대 구성에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정권은 조국 살리려고 조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조국을 살리려고 조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작자들이 지금 하는 작태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자들이 하는 행태는, 자,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데 한국당이 이 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빈약한 한국당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조국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어봐야 맛을 아는지, 이런 철면피 인간들 살다 처음 봅니다. 자, 조국 무리들은, 조국을 따르는 무리는 조국 사태가 뭐 제도 문제, 사회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면 조국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떠들었답니다. 이렇게 떠드는 놈들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놈의 문정권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파렴치한 인간들만 득실하는지. 이 문재인 비서실장 노영민, 자, 이 자는 의원실에서 카드로 책을 팔다 걸려서 국회를 떠났던 이런 뻔뻔한 자 아닙니까? 이런 자를 또 청와대로 불러다 쓰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임명직 장관, 그리고 위원장, 뭐 방통위원장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면면이 보면은 조국과 버금가는 뭐 비리나 불법이나 자식 문제 등 내로남불로 가득 찬 그 뻔뻔한 위선자들이 자기는 그 정의로운 척 하고 그 자빠졌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보니, 자,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 장관, 임명직, 위원장들, 이 청문회 봤죠? 얼마나 그 파렴치합니까? 참, 다 이런 인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조국은 자기 입으로 청문회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임명직 장관, 위원장들, 이 자들은, 자, 조국이 청와대 수석할 때 검증해서 청문회 내보낸 자들 아닙니까? 조국이 검증을 해보니 저기 장관 나가는 놈이나 나나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을 청문회 나가서 하루만 버티면은, 자,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끝이다, 이걸 조국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왔다 생각합니다. 야당 알기를 개 돼지처럼 보는 겁니다. 돼지 새끼처럼 보는 거예요. 자, 청와대에서 확 밀어붙이면은 이 야당 이작자들은 궁시렁 대다가 이 많은 겁니다. 이걸 청와대 조국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장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회 때 보면은, 자, 적당히 뭉개고 하루 지나니까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신감을 얻었겠죠, 조국도. 자, 윤석열 청문회 때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 짝이 없습니다. 그따위 질문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에서 윤석열이 태블릿 PC가 3개가 나왔다고 방송으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자, 이거 3개, 이게 최순실 PC가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이게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거고, 최순실 거다 그러면은 이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그 엉터리 수사를 지휘하는 자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몰차게 물어붙여야 되는데 그 여당은 그런 기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탄연대, 탄핵 반대 세력, 반탄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그 저자들이
뭐 최순실, 세월호 탄핵 관련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조국 문제에서 논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끄집어낼 겁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 이것도 써봤지만 별로 그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 유튜버들도 뭐 조국 이야기를 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이런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 최순실, 정유라는 조국과 조국 딸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자, 최순실이 저질렀다는 일들이 정확히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유라 대학 입학권으로 그 해당 대학 총장, 학장 다 구속됐는데 정유라 대학 입학 그 잣대로 다른 대학도 조사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 총장, 학장 다 구속된다고 제가 5번째 동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과 조국 딸을 정유라와 그 최순실과 정유라하고 비교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들도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문정권 사태가 벌어진 것은 탄핵으로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탄핵의 잘잘못을 분명히 말하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 하는 유튜버들은 탄핵을 찬성한 무리를 두둔하는 탄핵을 찬성한 무리들을 두둔하는 행태의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두둔한다는 것은 탄핵 찬성 무리들과 그 무리를 따르는 인간들을 데려다가 대담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량한 국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은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과 탄핵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함부로 섭외해서 방송하는 것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방송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반탄 연대를 구성하는데 유튜버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4일자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 발사를 우리나라보다 15분 먼저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알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미리 발표했지만 알맹이는 없는 거다. 자, 우리 군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일 군사보호 협정 폐기가 올바른 것이다. 이런 옹호 발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정보 요청했다 그러는데 정보라는 것이 발사 위치, 고도, 속도, 거리 이런 것을 말하겠지요. 자, 근데 군사 용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첩보하고 정보. 첩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 정보는 정확한 거. 자, 다시 말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첩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자, 레이더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을 거고 일본도 있고 미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사된 그 자료를 모으는 것을 우리가 첩보라고 하고 여기에서 고도, 속도, 위치, 거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산출해내는 정보가 되겠죠. 첩보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달래가지고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도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알맹이 없는 발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홍준표가 또 뭐라 했냐면은 조국 행태 최순실과 뭐가 다른가? 이게 또 최순실 갖다 끄집어 붙였어요. 자, 홍준표는 이런 그 행태의 말을 계속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순실 세월호 탄핵 관련 기사 이런 걸 쏟아낼 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날짜에 보면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판결 29일 최종 판결을 29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법 전문가들은 29일 날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판결 29일 이런 기사를 지금 뿌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추징금 72억, 최순실 해외 재산 중 3억 환수 조치 들어갔다. 자, 안민석은 또 이따위 말을 합니다. 한국당 조국 반대 이유가 최순실 은닉 재산을 파헤칠까봐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참. 다음에 또 세월호 사고 발생 6시간 뒤에야 대통령이 말했다. 6시간 뒤에 대통령이 세월호 언급을 했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이 구해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구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기가 막힌 기사 3개만 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염전 우리나라 천일염 아주 품질이 좋죠. 염전 35%가 태양광업자에게 넘어갔답니다.
뭐 산 까고 논 까고 저수지까지 태양광 덮어 해먹더니 이제 염전까지 이제 침투했습니다. 30년, 40년 염전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은 이제 한숨만 쉬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로 품질이 좋은 남해 천일염 생산이 대폭 축소되어 중국산 사먹게 생겼습니다. 이 정권 측근들은 태양광으로 해먹기 경사났는데 나중에 태양광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0대 그룹 상장사 현금 보유액이 1년 새 18조 증가했다. 이것도 경사난 기사네요. 자, 그런데 지난 1년간 영업이익은 반으로 줄었는데 현금 보유는 18조 증가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업이익은 반으로 줄었는데 현금 보유는 18조 증가했다. 자, 이것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안 해.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국가 체력은 약해지고 국민들은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18조 들고 튀기는 쉽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이 정부는 1년 동안 주요 규제 부처, 뭐 노동부라든가 공정거래의 뭐 환경부, 뭐 규제를 주로 하는 부처, 그저 임직원이 1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규제 부처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하기가 그만큼 힘든다. 이런 뜻으로도 통합니다. 늘어나는 건 공무원 숫자이고, 그리고 내년 공무원 봉급 어려워 죽겠는데 3% 이상 올린다고 이렇게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뜯어가지고 핑계. 그래가지고 조국 일가도 망했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람법사는 지난 10월 6일 방송에서 조국은 11월 달에 물러날 것이다 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10월 달, 갑술달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다. 죽을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조국은 오늘 오후 2시에 기해년 갑술을 갑신일 신민시에 사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매체나 유튜브 방송에서도 사주풀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람법사처럼 조국 사퇴 시기를 제대로 설명한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가람법사는 10월 6일 방송에서 왜 10월 달이 죽을 고비가 될 것이고 늦어도 11월 달에는 물러날 것이라고 방송했는지를 그날 방송한 대통령 사주와 조국 사주를 가지고 운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양력으로 1952년 1월 24일 생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역학자분들이 53년생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는 52년생이 신뢰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이분도 생일이 두 가지입니다. 1963년 4월 6일 생으로 그날 방송했습니다. 그날 방송한 이 두 가지 사주를 가지고 보면은 우선 대통령은 금년에 기해년이 이 해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대통령 사주에서는 신약 사주니까 이 사화가 용신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용신인데 이 사예로 충을 해가지고 용신이 깨집니다. 용신이 상극으로 깨진다. 그리고 10월달은 대통령 일간이 기토니까 갑목하고 갑기로 합을 해버립니다. 갑기로 합을 하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력을 이렇게 묶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술토는 대통령의 근거지입니다. 근거지는 일반인들은 본가지만은 대통령이니까 청와대로 봅니다. 그럼 이 축술 이렇게 형살합니다. 형살은 서로 싸우고 뜯어서 피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거지를 흔드니까 이 기토가 겨울 논밭이 지진이 일어나는 상태다. 그리고 사회충을 하니까 이 용신이 문서입니다. 문서. 대통령이 후반기에 결재한 서류, 임명장, 문서 이런 게 깨지고 또 나의 근거지를 형살하니까 이 하반기 운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조국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국 사주로 보면은 역시 기해년은 상반기는 나와 같은 우군입니다. 우군이어서 도와주지만은 이 후반기는 이 재물입니다. 정제, 재물이 이렇게 해묘 이렇게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은
이 묘목은 평관, 큰 벼슬입니다. 장관 자리죠. 장관 자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식 문제. 예. 이는 문제가 이렇게 해묘 목으로 변해가지고 내 좁은 논밭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울창하게 들어서니까 내 진기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기로 합을 하니까 나의 판단력을 이렇게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의 근거지 진술충을 합니다. 충을 하면은 이 사주에 아주 나무가 빽빽하게 좋은 나무는 생산 못하고 뺄감밖에 안 되는 나무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견디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람법사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조국은 10월달이 죽음의 고비다, 생사의 기로에 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을 만약에 버틴다 하더라도 11월 을의달이 위험하다, 물러날 시기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오늘 오전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왜 오늘 사퇴를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진이 갑신일입니다. 갑신일 신미신데, 갑신일은 이 간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을 해서 나를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지장간에 무임경이 있습니다. 무임경이, 경금이 이 묘를 이렇게 합으로 묶어버립니다. 내 장관자리를 합으로 묶어버리니까 내 자리가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발표한 시간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발표했으니까 신미시입니다. 이 신금이 이 조국 사주의 용신, 나를 지켜주는 용신입니다. 그리고 정인이니까 나의 인명장입니다. 나의 문서입니다. 이거를 병신으로 합해버려 가지고 물로 변합니다. 물로. 그러니까 태양이 구름 속으로 숨어서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던 우군들이 다 마음이 변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또 뭐 청와대 기타 등등 나의 우군들이 합을 해가지고 물로 변해서 내 논밭을 괴롭히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토는 이렇게 나의 벼슬 장관자리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또 목으로 변합니다. 목으로 변하면은 아까 여기에서도 목으로 변했고 이 좁은 논밭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연말에 팔자소관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제 검찰은 부담없이 조국 일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며 머지않아 조국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11월달 을의달에 기소의 가능성도 있다. 11월 을의달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국토 해가지고 또 나를 상극합니다. 그리고 해수와 이렇게 묘가 이렇게 또 목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목이 병입니다. 나를 병들게 관직, 벼슬, 자식 이런 게 다 나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국 사태의 전말은 대통령과 조국은 기토일간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 일가 비리로 인하여 성남 민심에는 대통령도 조국을 끝까지 못 지킨다. 두 분 다 사주가 허약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국 같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어야 할 그런 사주들로 봅니다. 또 일부에서 말하는 양력 1965년 4월 6일생 사주로도 한번 같이 여기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을사연의 경진노래 경인일입니다. 시간은 불백하니까 다 제외했습니다. 그럼 이 사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일이 강단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주로 보이는데 기해년 해수가 역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해 해가지고 내 부인 자리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식신과 편재가 합을 해가지고 운신폭을 줄입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갑술달은 월주 경진과 이렇게 천간지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근거지죠. 근거지를 천충지충합니다. 천충지충. 하늘에도 충하고
땅에도 충한다. 견디기 어렵죠. 그리고 일진, 중요한 건 일진입니다. 일진이 또 이렇게 일주 내 자리를 역시 갑경충하고 인신충하니까 천충지충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신미신은 이거는 급제입니다. 급제. 급제는 나의 우군에서 변심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미. 인미는 기문간살입니다.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해수는 이렇게 나의 평관은 장관자리입니다. 장관자리. 나라의 녹을 먹는 장관자리를 충을 합니다. 사회충. 그러니까